Sonny, thank you for sitting down with us. So you've had a year of being Tottenham's captain. How have you found that extra responsibility? It's been good, learning a lot of things last year, and being a captain in a Premier League team, it takes a lot of responsibilities. So sometimes it's also hard with dealing with young players, but it's like in school, you know. Yeah. But it's a bit of a rare occurrence, particularly at big clubs where players stay for that sort of length of time. But yeah, credit to both those guys that they've stayed at this club and played under numerous top managers, and they've all sort of rated them very highly to keep them at the club. And look, they're both great guys. I think they understand what the football club's about. It's great when you've got 18-year-olds walking into a dressing room, and probably two of the first people who will go and greet them are Sonny and Ben, and I'm quite comfortable in them being their first point of contact, because they're outstanding people apart from being fantastic footballers. So yeah, I think it's great, and it's only right that they get heralded in terms of their not just longevity but the kind of service they've provided. 축구 클럽이 학교 같기도 하다고 말하는 손흥민의 인터뷰가 재밌는 이유는 그도 토트넘의 하극생인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리와 윙크스라는 정말 어린 선수들도 있었지만 손흥민은 양과 토비, 무사 덴벨레 같은 80년대생들을 형이라고 표현하고 자신은 막내 군단에 포함되어 라커룸의 개구쟁이로 오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형들이 하나 둘 떠나는 사이 손흥민은 라커룸의 고참이 되기 시작했고, 캡틴 원장은 누구도 그를 막내 군단의 한 명으로 지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얀이 손흥민에게 그랬듯 손흥민이 어린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고학년이 되었고, 그가 만난 토트넘 선배들을 통틀어서 가장 얀과 유사한 성향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얀 베르통어는 경기에선 누구보다 진지하지만 라커룸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과 장난치고 웃음을 유발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입니다. I feel very uncomfortable. That's his banter. I've experienced a lot, especially when I was younger. Him and Musa. Santa. What's wrong, little man? Merry Christmas. very good guy to having in the changing room, in the squad, for the young players as well. He tried to help the young lads. We're one of the best defenders to play for Spurs, probably if not the best defender. He's fantastic, you know, what he's done for this club and the way he sort of helped take this club from when he first joined to where we are today and where we've been. Having this guy in your team is a dream. 공교롭게도 토트넘은 장난치는 리더가 있을 때가 진지한 리더들이 있던 시절보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무엇이 더 낫다는 정답은 없지만 토트넘의 경우는 손흥민, 알리, 에릭센이라는 신입생들이 얀과 투비와 함께하며 리그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었고, 벨기에 주호가 떠난 이후에 새로운 어린 선수들 가운데는 데스크 수준으로 성장한 선수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나서 토트넘의 락커룸 분위기는 과거로의 복귀로 이어졌고, 만약 베리발, 그레이, 무어 같은 선수들이 리그 정상급 선수로 성장하게 된다면 적어도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정체성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선수들이 더욱 성장했다를 정문으로 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손흥민의 오랜 팬들 가운데는 그가 선배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여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에 다양한 최연소 기록을 함부르크 시절에 작성하고 어린 나이에 대표팀에 합류한 탓에 막내가 유독 어울렸고, 가정에서도 막내로 자란 탓에 애교 있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특히 4살 아래인 알리와의 조우에서도 둘은 그냥 동갑 선수들처럼 보였고, 토트넘 락커룸을 시끌벅적하게 만든 대표자들이었기에 누군가를 리더한다기보다는 즐겁게 공차는 것이 더 어울려 보였습니다. 반전은 대표팀에서 역대 주장을 통틀어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완장을 선사받으며 어느 날 갑자기 리더십을 강요받게 된 것입니다. 대표팀 합류마다 기성용, 구자철 등을 지칭하며 형들과 함께 형들을 따라를 말해왔던 어린 선수에겐 분명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서서히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동생들이 자신을 따라와야 하는 책임감이 생겼고, 나이가 상당히 중요한 한국 축구 문화에서 형들까지 아우르는 주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그가 주장으로 있는 사이에도 전 주장인 기성용이 대표팀에 합류하기도 했었고, 김영권, 정우영 같은 형들은 최근까지도 스쿼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성용이 락커룸에 있는데 손흥민이 주장 연설을 하는 것은 손흥민의 첫 대표팀 합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색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신입생으로 만난 하늘같은 선배이자 주장,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주장이 되어
그 선배까지 아우르는 주장이 된다는 것은 한국 대표팀에서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떠들고 혹시 안 좋게 제가 원래 좀 말수가 많은 편인데 형들이 처음 선배들의 감정, 어린 선수들의 재기발랄함을 함께 신경 쓰는 것은 제법 큰 숙제였지만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역할을 해냈고 지금은 누구도 그가 주장이란 타이틀에 어색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토트넘 주장이 되고 손흥민은 예행 연습 없이 곧바로 새로운 임무에 적응했고 감독의 말처럼 클럽의 첫인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팀에는 예우 차원으로 주장 완장을 차지한 최고참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 팀에서 최고의 스타는 보통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최고참과 팀의 슈퍼스타, 득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주장까지 모든 역할이 손흥민에게 쏠려 있습니다. 주장은 킨이지만 득점은 콜과 요크가 하던 팀, 주장은 네빌이지만 슈퍼스타는 호날두였던 팀과 달리 토트넘은 손흥민이 네빌이자 요크이자 호날두입니다. 손흥민이 어린 선수들에게 보여야 하는 모범의 가짓수가 많은 이유입니다. 경기장과 라커룸 모두에서 그들의 성장에 책임감이 주어져 버렸고 다행인 점은 선수 개인이 현재의 역할들에 묵묵히 따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It's a joy playing with a fantastic player. It's a joy, and I still am. So being a captain, it's not easy, but it's a good thing to do it. So. Last season, we predominantly seen you leading the line for Spurs in that sort of 9 role. Where would you prefer to play? Sometimes I don't know. I really don't know, you know. But some teams are sitting back, and it's really tough for me to dealing with 2 sizes bigger than me, centre backs dealing with my back. That was Harry's job. Yeah, that was back to the goal. It's really tough, you know, and especially when the tight is really tight area and you can't even get a turn and get a shots away, you know, which is sometimes really hard. And I would like to prepare on the left side to create something, you know, and playing. Am I right in saying that he's been billed there as the next song? In a while, not quite yet. Probably will be better than me. So really, I hope so. I hope every young players, as soon as possible, they will be a better player than me. So then Korean football will get them better. 그는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는 여전히 성장을 말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성장에 대한 무한한 욕구는 다른 부연 설명 없이 그가 러커룸에 살아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스타이기에 에이스이기에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린 선수들은 손흥민의 과거와 이름값만을 따랐겠지만 그는 현재 있는 그대로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세션 종료 이후 개인 훈련을 한다면 어린 선수들은 당연히 따라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양발로 득점하고도 등딱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린 선수들은 자신의 장점에 안주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점은 양민혁이 자신을 뛰어넘길 바란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양민혁뿐 아니라 많은 한국의 어린 선수들을 향해 손흥민은 유사한 언어를 뱉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에 제법 오래도록 남아있는 전통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대표팀 경기를 보고 자란 선수들은 최초에는 누구보다 강력한 한국 축구의 팬이었습니다. 재능과 노력으로 미래의 대표팀에 합류하면 이제는 자신이 장수가 되어 월드컵을 노리고 울고 웃으며 뜨거운 현역 시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는 다시 초등학생 시절의 축구팬으로 돌아가 새로운 대표팀을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주변의 익숙한 아저씨들로 돌변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새로운 선수들이 과거의 자신을 뛰어넘길 바라왔고 그들이 한국 축구의 성적을 다음 레벨로 안내하길 응원해왔습니다. 손흥민 또한 한국 국적의 선수를 말할 때는 그들이 올릴 성적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고 한국 축구라는 거대한 주제를 말할 때는 자신이 있는 대표팀을 넘어 다음 장면까지 염두한 말들을 해오곤 했습니다. 실제로 훈련장에서 그는 드릴, 스킬, 다양한 부분에서 어린 선수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나 훈련법을 알려주는데 거침없던 선수입니다. 오! 다시 뛰어서 이렇게 오잖아. 넘잖아. 괜찮아. 이번에 잘 보고 배워. 이렇게. 아, 그렇게 쉽죠? 그게 돼요? 어떤 분야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의 성장을 곧 라이벌 출현으로 인식하곤 합니다.
자신의 노하우를 가르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자리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자신을 앞지르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 강력한 경쟁심을 욕할 순 없습니다. 그 감정이 그들을 분야 최고의 사람들로 만든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걸 전수해서라도 자신보다 거대한 한국 축구라는 테마가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는 개인의 부귀영화를 뛰어넘는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박지성이 손흥민을 극찬할 때 보이는 진심 어린 표정과 언어에는 자존심을 넘어 자신이 없는 한국 축구를 이끌어가는 후배에 대한 감사와 애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두 명을 역대 최고 한국 선수 논쟁의 경쟁자로 묘사하기도 했지만 서로 간에는 무한한 존중과 동반자라는 인식만이 남아있습니다. 손흥민 또한 흡사한 형태로 성장하고 있고 주장이란 직함이 누구보다 어울리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질투심이란 감정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입니다. 배고픔과 같이 학습을 통한 습득이 아니라 원초적인 영역입니다. 나보다 나은 선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결국 개인보다 내가 속한 집단이 본능에서 우선에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헌신 같은 단어들과도 연결됩니다. 개인의 헌신은 조직을 위한 희생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자신의 영광보다 팀의 영광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축구는 언젠가 새로운 리더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가 봐야 할 주체는 단순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에 집중하는 리더십입니다. 손흥민의 축구는 끝나지 않았고 절정을 향해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그의 리더십 또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